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스포츠와 이에 대한 프로리그가 존재하고 각자에 속한 여러 구단들은 서로 높은 등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수천만 명의 유망주들도 보다 더 명망 높은 팀에 들어가고자 경쟁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어린 나이에 계약을 맺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나이라는 기준은 18 혹은 19, 정말 빠르면 17살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고작 만 14세에 프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성인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경기를 치렀다는 것인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모습들을 똑같이 실현시킨 이 유망주의 이름은 바로 리키 루비오이며 무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수준이 높은 스페인 1부 리그 출신입니다. 게다가 세계 랭킹 2위인 스페인 국가대표마저도 17살에 뽑혔고, 올림픽 결승전에서 맞붙은 미국과의 대결에서는 주전으로 출전하여 상대 NBA 슈퍼스타들을 당혹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패스 능력과 명석한 두뇌로 어린 나이에 팀의 리더를 맡아 동료들을 지휘했던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풋풋한 외모까지 더해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유럽 최고의 유망주라 불렸던 루비오의 재능은 대체 얼마나 출중했길래 이 정도로 NBA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스페인의 북동쪽 지방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난 리키 루비오. 아버지가 여자농구부 감독이어서 그런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는 일찍이 4살 때부터 구기 종목에 관심을 보였으며 1년 뒤에는 곧바로 농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버지는 매우 흐뭇해하셨고 먼 훗날 아들이 프로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그렇게 조기 교육이 잘 이루어졌던 루비오는 5년 뒤 10살이 되고 나서 자신의 꿈을 돌연 축구 선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제껏 두 종목을 모두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건 축구이고 거기다 본인 스스로도 농구보다는 축구를 더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당시 그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넓은 필드에서 24명이 뛰는 스포츠인지라 공을 소유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패스가 오기 전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이나 지루했었던 루비오는 금세 다시 농구로 전향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으며 더 나아가 12살에는 정말 전도유망한 아이들만 데려간다고 알려진 스페인 1부 리그에 속한 DKV 호벤투트 팀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소년 팀에 배정되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코치들의 지도를 성실하게 잘 따랐던 루비오는 이후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체력이 일치월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그는 향후 유럽 최고의 유망주가 될 수 있을 거라며 극찬을 받기 시작했는데, 워낙 우수하다 보니 14살임에도 불구하고 16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으며 심지어 형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유럽 선수권 대회 때 팀을 3등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고작 14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스페인 1부 리그 데뷔를 하게 되었고, 이날부로 그는 스페인에서 가장 빨리 성인 무대를 밟은 역사적인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허나 그의 명성은 이때보다 시즌 직후에 참가했던 16세 이하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결승전에 진출한 루비오는 당시 3점 차로 패배가 확실해졌었던 스페인을 하프코트 버저비터로 기적같이 살려냈으며 두 번의 연장전 끝에 51득점 24리바운드 12어시스트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챔피언까지 차지해냈습니다. 게다가 06-07 시즌이 열리고 나서는 스페인 1부 리그와 유럽 최고의 팀들끼리 겨루는 유로리그에서 둘 다 동시에 평균 스틸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 시즌에서는 핵심 멤버로 기용돼 유로리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유로컵 대회를 우승시켰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모두 루비오의 패스 능력과 수비력을 아낌없이 칭찬해줬는데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바로 침착성이며,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차분한 모습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여전했는데,
불과 17살의 나이로 성인 대표팀에 뽑힌 루비오는 스페인을 결승전까지 올려놓았고 마지막 상대는 NBA 슈퍼스타들이 포진한 세계 최강 미국이었으나 그는 이에 기죽지 않으며 평소처럼 동료들을 지휘했습니다. 하물며 손가락 부상을 당한 상태임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펼쳤고 중간중간 관중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의 드리블 돌파와 어시스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전력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끝내 은메달로 그치긴 했지만 이날을 계기로 루비오는 유럽을 넘어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유망주가 되었으며 그에 걸맞게 08-09 시즌에서 어시스트와 스틸 모두 스페인 리그 1등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 프로 무대와 국제 무대를 모두 섭렵한 이 어린 선수는 이젠 미국으로 눈을 돌려 2009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60명 중 5번째로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이에 팬들은 하루빨리 시즌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루비오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돈이었으며 현재 소속팀인 호벤투트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중도 해지하고 다른 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호벤투트는 800만 달러 가량을 요구했는데요. 허나 NBA는 구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고작 50만 달러로만 규정해 놓은지라 그 외 나머지는 루비오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즉 NBA로 진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벌어들일 돈들은 모두 호벤투트에 갖다 바쳐야 했던 겁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줄여보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유럽 최고의 명문 구단인 바르셀로나가 바이아웃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루비오와 6년이나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그 시기가 되었을 때의 바이아웃을 140만 달러로 저렴하게 책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루비오는 2011년 중순까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요. 명문 구단이라 선수진이 두껍다 보니 전처럼 팀을 마음껏 좌지우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전으로 나와 유로리그와 스페인 일부 리그에서 둘 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굵직한 성과를 냈고 이후에는 계획대로 바이아웃을 지불한 뒤 그토록 꿈에 그리던 NBA 무대에 입성하였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모두 갖췄던 리키 루비오. 스페인에 있을 당시 그에게는 언제나 여성 팬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같은 인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유럽 최고의 유망주라는 기대감에 모두가 그를 보려고 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NBA에서 마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 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망주였고 정말로 루비오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그 어떤 루키들보다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점이라고 평가받았던 그의 패스는 초반에 벤치 선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어시스트를 14개나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였으며 거기다 창의적이고 화려하기까지 하니 밤마다 틀어주는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 이상의 활약들을 펼치자 11번째 경기부터는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루비오의 패스 퀄리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이제는 이중 페이크를 써서 상대 선수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속여버렸습니다. 그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며 수비진을 흔들고 빈틈을 만들었는데 워낙 패스가 준비 동작 없이 빠르고 간결하다 보니 틈새가 아무리 좁더라도 그의 공은 언제나 동료에게 직배송되었습니다. 하물며 거기다 노룩 패스까지 섞으면서 시선 처리까지 완벽했기에 상대방이 반응을 못하는 건 물론 때로는 완전히 낚여서 팔딱거리는 그러한 정관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팀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공이 자신의 가슴으로 와주니까 받자마자 매끄럽게 슛을 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먼 거리에서의 엘리웁도 매우 정확했던지라 점프력이 높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루비오는 정말 최고의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넓은 시야는 특히나 수비에서 엄청난 빛을 발했는데 그는 상대의 패스 경로를 예측해 인터셉트를 수시로 해냈으며 이를 포함한 스틸의 평균 개수를 전체 선수들 중 2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시스트 역시 1년 차인데도 6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고
이러한 기세 속에서 루비오는 신이랑 경쟁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라 암흑기에 빠져있었던 미네소타 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줄기는 꽃이 피기도 전에 꺾여버렸는데요. 시즌 도중에 열린 LA 레이커스와의 대결에서 루비오는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무릎 충돌로 인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선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지만 나이가 어린 덕분인지 9개월 만에 정상적인 폼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코트를 다시 밟은 루비오는 벤치 선수로 18분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양팀 선수들 중에서 어시스트와 스틸을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거기다 승리까지 쟁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전과 비슷한 기량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16, 17 시즌이 끝날 때까지 늑대 군단을 지휘했는데요. 그 사이에 어시스트 평균 개수는 3년 연속 랭킹 5등 안에 들었고 스틸 같은 경우 3번이나 2등을 차지했으며 덩달아 스틸 성공률도 1위를 3번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루비오는 포인트 가드로서 매우 훌륭한 활약들을 펼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팀은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채 밑바닥만 떠돌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루비오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꽤나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엄청나게 형편없던 루비오의 슈팅 성공률이었으며 미들과 3점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레이업마저 놓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필드골이 평균 30%대밖에 되질 않았기에 3번 던지면 2개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했고 골밑 같은 경우는 최소 60%를 넘겨야 했음에도 50%는커녕 고작 4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슈팅이 부정확하다 보니 동료의 스크린 몸빵을 이용해 연계 플레이를 펼쳤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부분이 무용지물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포인트 가드는 패스 실력이 1순위여야 하지만 지금은 센터에게마저도 3점을 요구할 정도로 공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라서 패스만 가지고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당초 그는 스페인 시절 때부터 이미 득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수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스틸에 집착한 나머지 대인 방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와의 몸싸움 대결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슈팅 감각을 비롯해 여러가지 구멍투성이었던 루비오는 끝내 미네소타에게 버림을 받아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 되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여기는 득점원이 부족한 상태라 슈팅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며 비록 이에 대한 기복은 여전히 심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루비오의 개인 기록만큼은 전보다 더 상승하여 필드골과 3점 성공률 그리고 평균 득점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해냈습니다. 게다가 생애 최초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고 1라운드 도중에 하루는 양팀 선수들 중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뽑아냈으며 거기다 리바운드 11개와 어시스트 10개까지 정립해서 트리플 더블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뒤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하는 겹경사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날 루비오는 돌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그대로 시즌아웃이 되어버렸으며 나머지 멤버들은 2라운드에서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 MVP 유력 후보였던 제임스 하든에게 4대1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 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제임스 하든과 다시 맞붙긴 했지만 결과는 똑같이 4대1 탈락으로 끝이 났고 한편 이때 당시 루비오는 하든에게 온갖 농락을 당한 것도 모자라 3점 슛을 겨우 20%밖에 성공시키질 못하는 바람에 사실상 유타와는 이젠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연장 계약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깔끔하게 다른 팀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허나 패스밖에는 달리 믿음직한 구석이 없기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팀도 루비오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습니다. 뜨거운 주목과 함께 NBA에 입성했지만 그 시절에 가졌던 기대감을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패스밖에 잘하는 게 없는 순수한 포인트 가드는 현대 농구 트렌드에 맞지 않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루비오를 간절하게 원하는 팀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피닉스 선즈였으며 데빈 부커라고 하는 훌륭한 득점 머신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었습니다. 평소 피닉스는 패스와 슈팅을 비롯한 여러가지 역할들을 오로지 부커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패스만이라도 전문적으로 맡아줄 인재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적임자였던 루비오를 제값에 영입하였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발전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던 루비오는 슈팅 연습의 시간을 전보다 더 많이 할애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노력은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전 2019 농구 월드컵에서 우선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스페인을 진두지휘하며 8경기를 모두 이기고 우승까지 차지해냈는데요. 당시 팀 내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았던 선수는 바로 루비오였으며 필드골 43% 그리고 3점 성공률 38%라는 슈팅에서의 비교적 준수한 기록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이 대회에서 그는 영광의 MVP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기력은 NBA로도 이어져 예상했던 대로 피닉스는 루비오의 패스에 의해 공격이 훨씬 더 원활해졌고, 그로 인해 3년 연속 꼴찌만 했던 과거의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승승장구하던 초반의 기세로 봤을 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비록 중간에 겪은 8연패 때문에 13위로 밀려나고 그 상태에서 시즌까지 중단돼 희망이 꺾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7월 말에 시즌이 다시 재개되어 한 번 더 플레이오프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닉스는 기회를 받은 서부의 여러 팀들 중 가장 꼴찌였고, 주어진 기회마저 고작 8경기 뿐이었으며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8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희망 고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피닉스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코트에 나섰고, 그들의 절실한 마음은 팀의 사기를 드높여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에이스 데빈 부커는 평균 30득점 이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버저비터 위닝샷까지 해냈으며, 한편 루비오는 3점 성공률을 42%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전까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활약들을 펼쳤습니다. 추가로 드리블 돌파와 골밑에서의 득점력까지도 많이 향상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패스 이외의 다른 공격 분야에서도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팀의 화력은 10점 차 이상의 대승을 5번이나 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뜨거워졌으며, 그 결과 이들은 마침내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8경기를 모두 승리해냈습니다. 허나 이렇게까지 위대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닉스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부 컨퍼런스는 경우의 수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를 뛰고 있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상대팀 브루클린 네츠를 이긴다면 피닉스는 자동 탈락이었으며, 반대로 패배할 시에는 피닉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 8등을 결정짓는 최종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브루클린 네츠가 공격권을 잡은 상태였고, 이때 마지막 슛을 성공시켜 역전승을 거두면 피닉스의 뜻대로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 염원은 공이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이에 결국 피닉스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이제까지의 투혼에 감동하여 다시 피닉스로 돌아온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있는 시즌이었고, 루비오 또한 전체 선수들 중에서 평균 어시스트 4등을 기록하였으며 추가로 슈팅 성공률도 웬만큼 끌어올렸습니다. 14살의 프로 무대를 밟아 유럽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던 과거의 영광은 NBA 들어오자마자 금방 사라지고 말았지만, 오히려 그는 30살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